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산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전하고 있는 이바고스트 손반장의 손민수입니다. 오늘 7강에서는 저와 함께 이 송도 바다를 거닐거 보실 건데요. 거닉다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거닉다는 이 걷다 그리고 읽다라는 의미를 함께 표현하는 말로 이 송도라고 하는 공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전달드리고자 제가 만들어 본 표현입니다. 송도 바다를 거닉기 전 우선 송도 바다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는데요. 여러분들은 부산의 해수욕장 하면 어디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이 해운대나 광안리를 먼저 생각하게 될 건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해수욕장은 이 송도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은 1913년에 개장한 이 대한민국 공설해수욕장 1호인데요. 이러면 또 의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죠. 그렇다면 1913년 이전에는 이 땅에 해수욕장이 없었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1913년 이전 이 땅에는 해수욕장이 없었습니다. 송도 해변이 송도 해수욕장으로 탄생하기 전 우리 땅에는 이 해수욕장이 없었다는 말인데요. 해수욕이라는 단어를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바닷물로 몸을 씻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장이 붙으니 바닷물로 몸을 씻는 곳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실제 국어사전의 해석을 따르면 이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며 놈이라고 해수욕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씻는다는 개념보다는 이 논다는 개념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조선시대까지 그리고 해수욕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사실 한국인 이 조선인들에게는 이 바다는 놀이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해변은 물고기를 잡거나 어망을 손질하는 등 이 어로의 공간이자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던 해신이 살고 있는 신성한 공간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랬던 곳을 놀이의 공간으로 바꿔버린 건 바로 일본인들이었습니다. 1876년 조선이 일본에 의해 강제 개항이 되고 난 이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놀이의 공간이 필요했던 일본인들은 이 풍광이 아름답고 한적하고 그리고 비교적 자신들의 주거지와도 가까웠던 송도를 유원지로 그리고 해수욕장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따라서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본에서 들어온 일본 한자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일본의 해수욕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는, 즉 놀이의 의미로서 바다를 즐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1913년에 송도 유원 주식회사를 열어 이 송도 해수욕장을 공설해수욕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1970년대와 80년대에 이르면 이 곳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소풍 장소이자 데이트, 신혼여행의 명소로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은 당시 부산을 대표하는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영감을 주고 기쁨과 행복을 선사했던 공간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1913년에 개장을 한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송도와 송도 바다를 거닐었을 건데요.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는 먼저 이태석 신부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당시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이 남수단 폰즈 마을에서 헌신과 봉사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펼치셨던 분이시죠. 제가 감히 부산 서구의 3대 성인 중 한 명으로 꼽는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남부빈동에서 태어난 이태석 신부님은 이 집 바로 옆에 있는 송도 성당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다녔던 송도 성당에서 정신적 스승이었던 알로이시오 신부님과 그리고 다미안 신부의 일대기를 그렸던 영화를 보면서 감명을 받아 사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봉사와 섬김으로 사제의 길을 걷다 늦게 병을 발견하시고는 투병생활 끝에 돌아가시게 되었죠. 이런 이태석 신부님의 섬김과 기쁨, 나눔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송도성당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태석 신부의 생가 주변에는 이태석 신부 기념관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이태석 신부님의 정신적 지주이자 스승이셨던 알로이시오 신부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알로이시오 신부님은 가장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 한국 이름으로는 소재건이라 불렸던 사제분이십니다. 가톨릭에서 고위 성직자에게 내리는 몬시뇨리라고 하는 경칭까지 받으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지셨는데요. 1957년 한국에 와서 전쟁 후에 고통을 받고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 다양한 구호활동을 펼치셨습니다. 1961년에는 월드 빌리지 포 칠드런이라고 하는 이 소년의 집을 만드셨고요. 이후에 마리아 수녀회, 그리스도 수도회를 창설하고 수많은 여성들, 특히 아이가 있는 어머니들에게 다양한 일감을 제공해 생계를 돕는 등 이 사람들이 희망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알로시오 신부님은 송도 성당의 주임 신부로 재직을 했고 어린 이태석에게 직접 유아 세례를 해주는 등 정신적으로도 스승이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후 60년대와 70년대 부산에 무료 진료소와 보호소, 학교 등을 설립을 하셨고 현재도 알로이시오라는 이름을 딴 학교와 복지센터 등 이 다양한 시설들이 부산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려 박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는 청십자 의료조합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셨던 분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간과 관련된 분야의 권위자셨습니다. 1951년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교회 창고를 빌려 보건병원을 세우고 피난민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병원이라고 하지만 빈 땅에 천막 3개를 친 것에 불과했던 이곳에서 장기려 박사는 유엔에서 원조받은 약으로 환자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은 지금의 고신대병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피난민을 돌보고 의술보다는 인술을 베푼 이 장기려 박사님 역시 피난민이었습니다. 1921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장기려 박사는 원래 평양에서 활동을 하셨지만 1사 후퇴 때 작은 아들만 데리고 피난을 와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오로지 사랑과 헌신, 이 봉사의 정신으로 많은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하여 이 바보 의사라고 불림과 동시에 이산 가족이자 피난민이었던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을 하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집도 한 채 없었다고 하는데요. 오로지 환자만을 생각했던 장기려 박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병명이 영양실조였던 겁니다. 그때 장기려 박사님은 얼마나 가난했으면 먹을 걸 살 돈이 없어 영양실조에 걸렸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처방전을 써줬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어주시오. 이렇게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은 누구보다 환자들이 제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후 환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현재 고신대병원 옥상에 옥탑방을 지어드리기도 했죠. 장기려 박사님은 이산가족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다 끝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옥탑방에서 보이는 이 송도 바다가 아마 위로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현재의 송도는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1967년 부산의 인구가 140만 명이었던 시절 송도 해수욕장을 찾은 여름 피서객은 3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운대 해수욕장이 관광지로 떠오르기 이전만 하더라도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곳이 바로 송도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965년에는 구름다리가 완성이 되어 케이블카, 구름다리, 다이빙대로 불리는 이 송도의 3대 명물이 자리를 잡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70년대 중반부터 주변 암남동 주민들의 생활 호수가 끊임없이 송도 앞바다로 흘러들면서 이 수질은 점점 더 나빠졌고 악취도 심해져 결국 해수욕장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재개장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하루에 1000명이 겨우 찾는 이 해수욕장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태풍 셀마 때 많은 시설들이 파괴가 되면서 이 케이블카가 사라지고 구름다리도 철거되며 이 송도의 3대 명물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과거 송도의 3대 명물이 이 새로운 모습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속을 지금의 우리가 거닐게 되는 것이죠. 먼저 케이블카는 1.62km의 송도해상 케이블카로 다소 침체되었던 송도해수욕장의 활기를 다시 불어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름다리는 송도 용궁 구름다리로 복원이 되었는데요.
무려 18년 만인 2020년에 재탄생을 한 시설입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와 기암절벽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멋진 곳이죠. 마지막으로 다이빙 때는 송도해상 다이빙대로 송도해수욕장 개장 100주년을 기념해 2013년에 다시 생겨나게 됨으로써 이 송도의 3대 명물이 모두 돌아오게 되었으며 이제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송도해수욕장과 3대 명물은 이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해안 절벽들과 아름다운 풍광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같은 풍경을 보고 송도를 거닐었고 지금도 거닐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넓고 짙푸른 송도 바다, 시원한 바람, 강렬한 파도 소리를 보고 듣는 동시에 저마다의 이야기가 숨어있는 송도를 한번 거닐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부산 속 서민 영도로 넘어가 다양한 영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진짜 부산을 만나다. 저는 이바고스트 손반장의 손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